자,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안박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막겠다라고 하죠. 자, 이 소식으로 최근에 정치판과 뉴스판이 한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며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검수안박이라는 게 뭔지는 이제 다들 잘 아시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검수안박이라는 거를 민주당 애들은 도대체 왜 추진하는 걸까요? 그야 당연히 지난 5년 동안 자기들이 해먹었던 거를 덮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안 받으려고 저러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짓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저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검수안박이라는 거는 북한의 지령에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저거를 저 때도 다룬 적이 있었죠. 이미 1년 전 뉴스 기사까지 나왔던 사실입니다. 자,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고 당시 현 국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낙선시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죠. 자, 심각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제가 항상 화가 나도 미우나 고우나 이 대한민국의 어떤 양대 거대 정당 중에서 그래도 한쪽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지하는 거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멀쩡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왜 박탈시키려고 하는 걸까, 쟤들이. 그렇죠. 586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구석구석 다 장악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뉴스, 언론, 문화, 예술, 미디어 엉망이죠. 진작에 여기는 집어삼켜졌고 우리나라 군대 조직과 장군들의 인사 문제마저도 문정권이 지난 5년 동안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특정 출신 사람들만 편향되게 편애를 했어요. 그 군대도 지난 5년 동안 높은 자리에 진급할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을 전부 다 밟아 놓아가지고 내부 분위기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를 좀 괜찮은 사람을, 사상이 확고한 사람들을 진급시켜 주려고 해도 진급시킬 사람이 없다잖아요. 제가 이거에 관해 가지고도 과거에 군복무하던 시절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 간부님들, 그 지휘관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인사를 하고 지내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게 오히려 죄가 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정권 5년 동안. 그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얼음사이다는 이 젊은 나이에 비해서 진짜로 좀 어떤 사회 직간접적인 시야가 넓다라는 거예요. 나름 제가 보고 듣고 전해 듣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마지막 남은 보루가 그나마 검찰 조직이라는 겁니다. 검찰들만 이빨을 다 빼놓으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죄 짓고 해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민주당 쪽 애들이 깔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쟤네들의 계획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비틀고 막아야 되겠죠. 그게 전략 전술의 원칙이잖아요. 상대방한테 일단 주도권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발목을 잡아야죠. 그래서 이게 오죽했으면은 자기들 문정부 시절에 임명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 같은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조차도 검수완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오죽하면 내비쳤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이 검찰들의 수사권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와 갑질들은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돼가지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비리 천국이 된다는 걸 이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비리 천국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막아야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한동훈 장관의 그 법무부에서 이 검수안박 악법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막겠다라고 했어요. 이 법률적인 문제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거 별거 없습니다. 이 쉽게 말해가지고 검찰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확대. 자, 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인 그런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이런 범죄들을 부패 범죄로 재규정을 해가지고 검찰들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진행했던 브리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자, 여러분, 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범죄의 유형을 크게 이제 6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이거를 6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읽어드리자면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지난 5년 동안 해먹은 거를 덮고 넘어가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렇죠. 검찰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권한을 다 뽑아버리는 검수완박이라는 걸 밀어붙였었죠. 그래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 이 2가지 정도에만 국한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검수완박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되기 전에 수사 범위를 조정을 해가지고 검찰 조직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거를 막아보겠다.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 스탠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 내용은 이미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권한을 축소하려고 저것들이 덤벼들었지만 검찰 조직이 약화되는 걸 막아보겠다라는 게 지금의 취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로 민주당을 비롯한 그런 좌파 세력들은 이런 거를 싫어하겠죠.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해먹기가 힘들고 특히 지난 5년 동안 해먹은 것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들어올 게 뻔하니까 이런 거를 막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여론조사 같은 걸로 흔들고 분위기와 여론을 분탕을 그렇게 지독하게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개혁이라든지 어떤 이런 법률적인 보완을 못하도록 새 정권의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불만스러운 게 있더라도 저것들의 선동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뚝심과 배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지금 미운하고나 힘을 실어줄 곳이 어디인지는 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직형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서민들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들, 기업형 조폭들, 특히 요즘 피해가 많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들의 경우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착취하는 어떤 이런 것들, 보이스피싱은 정말로 나쁘죠. 이런 것들 등등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 범죄라고 해서 얘네들을 이제 경제 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앞으로는 이런 거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사 역량이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동네 경찰들보다 아무래도 낫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하나의 죄가 여러 가지 범죄의 성격을 가져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맞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가 많겠죠.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성질이.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기존의 부패, 경제범죄 외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던 범죄들도 그 성격에 따라서는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있고 이렇다 싶으면 이것들도 전부 다 이제 부패, 경제범죄로 그 일종으로 재분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런 것들도 검찰이 앞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기 참 아무래도 종류가 너무 많을 정도로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 이런 것들의 어떤 결론의 핵심은 요겁니다. 이 경제범죄라는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명분으로 이 검수완박 같은 이런 악법을 한번 막아보겠다. 검찰 수사권이 비정상적으로 축소되는 이 현상을 막아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분야가 많아지도록 다시 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을 상당 부분 무력화하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무력화를 해야 되겠죠. 한편 검찰과 경찰 사이에 발생하는 소위 핑퐁 현상도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기존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분야가 아니라고 너무 좁게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에 갔다가 경찰에 갔다가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재판도 분리해서 일일이 따로 진행하는 등등 이 국가 공권력과 수사 인력이 낭비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엮인 당사자들도 지출 비용이 커지고 일을 두 번, 세 번 또 해야만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핑퐁처럼 주고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검찰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방향이죠. 또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가 가능한 신분이나 액수의 제한도 없애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뇌물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밖에도 수많은 어떤 법률 위반이라든지 불법 정치자금이라든지 배임 수재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이네, 외국 공무원 뇌물죄는 3천만 원 이상이네, 불법 수출입 사건이라든지 첨단 제품, 군용 물자, 생화학, 핵물질 이런 것들은 50억 원 이상이네, 이런 것들로 이제 사건의 규모 기준이 있었는데 불법 수출입 사건이 50억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젠 이런 부분들을 크게 없애버리고 검찰들이 이제 좀 작더라도 필요하다면 직접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데 법률의 위임 없이
범죄 유형이 아니라 신분이나 금액 같은 걸로 수사 개시 범위를 이중으로 제한을 하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라는 얘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행 규칙을 폐지하고 바꾸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한동훈 장관이 뭐 최근에 하고 있던 것들, 뭐 왜 그렇게 뭐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뭐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이런 거, 그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막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 법률 용어 같은 거 최대한 뺐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시청자분들과 저처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움직임을 응원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같이 이걸 비판하는 건 당연히 잘못 정신 나간 행동이죠. 왜냐면은 저라고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무조건 옳고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뭐 했는지 저는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검사 세력들이 없이는 저 지독한 586 운동권과 민주당의 전횡을 그 누가 가로막을 거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잘못했던 책임의 대가를 지울 수가 있죠? 누가 실질적으로 저 거대한 좌파 정치 세력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죠? 얘네들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독초를 뽑아낸 뒤에 그 다음에 내부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저쪽 인간들이 저지른 대가는 책임을 지게 하고 거기서 날려보낼 인간들은 확실히 날려버려야 저쪽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구심점을 잃고 또 새로 지가 한번 그 대가리를 먹어보겠다고 서로 흩어지고 약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는 아주 잘하고 있는 방향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